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적용을 다 하셨겠죠? 이제 아예 다른 기능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리스트랑 디테일밖에 없어요. 그죠? 리스트 디테일. 삭제도 하나 있군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작성하는 기능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리스트 같은 곳에 글쓰기 버튼 하나 그냥 만들 거고요. 이 버튼 누르면 자, 게시판에서 글쓰기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글쓰기 버튼 만들어 놓고 얘 누르면 어떤 페이지로 가야 돼요? 그쵸? 제목이랑 내용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야겠죠? 이때 뭐 글 번호나 글 작성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자가 실제로 입력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자, 이 페이지에 왔어요. 입력을 해요. 그리고 뭐 작성 버튼 같은 걸 누르겠죠?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글을 작성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해봤던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이 글 작성 기능 게시물 작성 기능 얘를 만들려면 서블릿이랑 JSP가 몇 개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list.jsp에 글쓰기 버튼 추가 그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간다? 글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JSP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녀석의 이름은 write.jsp로 하겠습니다. 얘가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글을 실제로 작성을 했어요. 잠깐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버튼을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페이지로 넘긴다. 이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요청이죠.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JSP한테 이를 넘겨주는 역할 누가 해요? 서블릿이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 서블릿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article write 서블릿 이거 하나 필요하고 얘가 write.jsp한테 이를 넘겨서 JSP가 입력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화면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실제로 입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작성 버튼 같은 걸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간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간다.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 JSP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DB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랑은 누가 통신하고 있어요? 서블릿이 직접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들도 우리가 뭐 서비스나 DAO 같은 역할을 분리하고 DTO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아직 그것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서블릿이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JSP에 여기 이 JSP에다가 실제로 입력한 내용을 누가 알아야 된다? 서블릿이 알아야 된다. 그 해당 서블릿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작성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요? 지금 우리가 서블릿이 외부에서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서블릿이 그 사용자의 요청에 담겨있는 뭐 파라미터 같은 거 받는 방법은 우리가 getParameter 했던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블릿이 JSP한테 넘길 때 set attribute를 했던 거고요. 그죠? 이 흐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서블릿 이렇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시물 작성 기능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버튼 추가하고 이 버튼 눌렀을 때 해당 서블릿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경로 잡아주고 URL 매핑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write.jsp 이쪽으로 일을 넘겨주고요.
얘는 화면에 입력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려낼 거고요. 그려낸 다음에 실제로 뭐 작성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이 녀석한테 파라미터로 세팅된 값들을 가지고 넘어갈 것이고, 넘어간 값을 실제로 DB에 넣는 것까지. 그리고 다 넣었어요. 디테일 하나 살려보자면 다 넣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딜리트 같은 데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뭐 리스트 같은 데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2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딜리트, 삭제, 두 딜리트예요.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실제로 DB에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두 라이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들은 보통 JSP한테 일을 넘길 일이 딱히 없겠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로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리죠. 자, 우리가 인풋 태그 써본 적 있나요? 이거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제목. 이렇게 HTML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왔죠. 이게 인풋 태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동 완성 시켰을 때 닫는 태그가 있나요? 없죠? 얘도 셀프 클로즈드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 태그 타입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기본 타입이거든요. 인풋 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 그냥 인풋을 만들면 얘가 딸려와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는 되게 다양한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것도 있고요. 얘는 버튼이에요. 뭐 체크박스 같은 것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체크박스. 흔히 보던 것들이죠. 이런 녀석들 다 인풋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입력하는 행위. 자,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보죠. 자,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게 인풋이에요. 인풋인데 디자인을 이렇게 꾸며 놓은 거예요. 실제로 셀렉트 모드로 가서 얘를 찍어 보면 인풋이죠. 그리고 타입은 서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타입 서치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랑 별반 다르지 않겠죠? 자, 실제로 저장 눌렀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타입들은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직접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활용을 할 건데, 자, 일단 텍스트. 얘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가 있든 없든 인풋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생겨먹은 애고. 근데 보통 얘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잘 생략을 안 해요. 왜냐면은 텍스트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혼합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일관성이 깨져서 텍스트는 그냥 넣어 놓는 편이에요, 보통. 그럼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 사이에는 줄바꿈하라고 BR 같은 거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제목 입력, 내용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걸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서블릿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는 JSP에 그려질 애들이잖아요. JSP에서 서블릿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디에? 인풋에 입력한 데이터를. 자, JSP가 자바 쪽으로 인풋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폼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폼. 제가 폼 태그를 자동 완성으로 만들었더니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알아서 생겨났죠. 자, 이 액션은 뭐냐면 어디로 보낼지를 적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랑 다를 게 없는 애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뭐를 포커스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홈 메인이라고 하는 JSP를 열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 요청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URL 매핑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write.jsp에 만들 거라고 했죠. 제가 메모장에다 그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여기다 입력을 하고 나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얘한테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블릿 안에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달고 매핑을 하나 또 걸겠죠? 그 매핑 주소를 이 액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넣는 방식은 a 태그에다가 우리 href에 넣는 그거랑 동일해요. 여기서 사용하던 개념과 동일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처럼 앞에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뒤에 거 바꾸고 싶은 것만 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article write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가지고서 write.jsp를 열 건데 그러면 to write 정도로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앞에 필요 없겠죠? 그럼 땡땡 슬래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요청을 보낼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음표로 그죠? 직접 여기다 값을 넣었었어요. 이 방식으로도 여기 써져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더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이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액션 어디로 보낼지 정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폼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요. 이런 녀석을 사용을 하면 이 폼 태그 안에서 이런 버튼을 만들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버튼 눌렀는데 지금 뭔가 떴죠? 404가 떴어요. 여기서는 지금 전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막힌 건데 이 폼 태그는 애초에 전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예요. 전송 혹은 제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보세요. 제가 폼 태그 바깥에다가 버튼을 만들면 지금 디자인상으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이 폼은 화면에 그려지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버튼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디자인상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작성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원래 버튼이 이래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버튼의 기본 타입은 이거거든요. 기본 타입이 버튼이에요 원래. 그래서 얘는 함수를 연결하거나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갖지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얘가 이 폼 안으로 들어가면요 기본 타입이 버튼에서 이걸로 바뀌어요. 버튼 태그가 폼 태그 안에 있으면 기본으로 제공받는 타입은 서브밋이 되는 거예요.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제출 혹은 전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작성을 다시 누르면 아까처럼 40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본으로 제공을 받으니까 폼 태그 안에서 버튼을 그냥 쓰면 얘는 그냥 서브밋 버튼, 제출 버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안에서 버튼을 쓸 건데 전송 버튼으로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타입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방법이 이것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풋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얘도 버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이세요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거 버튼 태그 만드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작동된 거거든요. 자, 얘는 이제 글자를 넣고 싶을 때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이 안쪽에 value라는 걸로 세팅을 하는데 여기다가 작성 to 이런 식으로 버튼 만들어졌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얘 타입 버튼, 얘 타입 버튼이니까 둘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녀석을 타입을 서브밋을 만들어주면 얘도 지금 얘는 버튼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이 2는 서브밋이죠? 가는 거예요. 자, 인풋은 폼 태그 안에 있어도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 폼 태그 안에서의 버튼 태그는 그냥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얘는 서브밋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전송 역할을 할 때 폼 태그 안쪽에서는 버튼을 그냥 써요. 편하니까. 대신에 얘를 만약에 이 폼 태그 안쪽에 내가 전송 목적이 아닌 일반 버튼 목적으로 버튼을 또 만들고 싶으면은 그때는 잘 유의해서 써야겠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전송을 하는데 아까 제가 액션에 어디로 보낼지 적는다고 했죠. 여기다가 어떤 서블릿의 URL 매핑으로 찾아갈지를 적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 요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인풋들을 보내요. 우리가 물음표하고 파라미터 세팅을 하지 않아도요. 얘가 파라미터로 세팅돼서 인풋에 있는 값들이 서블릿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폼 태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송을 할 수 있게. 자, 근데 그러면 이 녀석이 좀 자바 쪽으로 넘어갔다면 자바 쪽에서 꺼내 쓸 수 있어야겠죠. 자, 개념은 똑같아요. 요청에 담겨서 보내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를 뭘로 꺼낼까요? 우리가 그동안 쿼리 스트링 가지고 세팅할 때는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내가 넘길 값에 대한 명확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변수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고 여기가 이제 값 부분이니까 이 변수 이름으로 이 키로 request.get 파라미터로 이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면 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input은요 name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타이틀 이 내용에는 뭐 body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인풋에 있는 데이터가 이 폼 액션에 걸려있는 URL 맵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파라미터 세팅이 될 거고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해당 서블릿에서 요청,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get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꺼낼 때 이 name으로 키를 잡고 꺼내는 거예요. 그럼 get 파라미터 title이라는 키로 데이터를 꺼내면 여기에 적혀있는 값이 꺼내진다. body로 꺼내면 여기에 적혀있는 값이 꺼내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넣는 방식, 꺼내는 방식 두 가지 다 알려드렸죠? 꺼내서 쿼리에 세팅해서 DB로 날리면 얘가 인설트를 해주겠네요. 그죠? 자, 지금 아마 여기서 폼 태그를 만들면 그 액션만 나오는구나. 에밋으로 만들어도 액션만 나오지. 그럼 일단 요 상태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에 비해서 당연히 내용이 좀 길겠죠. 근데 인풋은 그냥 만들면 이게 기본 사이즈로 잡혀 있는 건데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줄로밖에 안 늘어나요. 줄바꿈을 못 해요, 얘는. 줄바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로 늘어나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줄바꿈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보통 뭘로 쓰냐면 인풋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태그가 또 있습니다.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이렇게 네임과 아이디 공백으로 나오면서 펄스, 로우스 이런 거 나오는데 좀 모양이 어때요? 애초에 좀 크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인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얘가 지금 사이즈를 보고 있는 거고요. 펄스 뭐겠어요? 자, 요거 늘려볼게요. 가로가 늘어나죠. 컬럼이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 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몇 개까지 칸을 지금 여기 사이즈를 잡을 건데 라는 얘기고 로스는 뭐겠어요? 몇 줄까지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근데 보통 얘는 안 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기본값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늘려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무시하고 가고요. 아이디도 뺄 겁니다. 네임만 이 네임 개념은 인풋이랑 동일해요. 텍스트 에어리아도 폼 태그 안쪽에 있으면 얘가 전송될 때 인풋처럼 똑같이 이 네임으로 파라미터 이름이 세팅돼서 넘어가요. 근데 텍스트 에어리아, 자 얘는 닫는 태그가 있네요. 이 안에다가 만약에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밸류 세팅이 됩니다. 자, 인풋 얘도 기존 밸류 세팅 할 수 있어요. 아까 버튼 만들 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면 밸류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인설트 하는 상황에서는 딱히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일단 알고만 계시고요. 자, 이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작성 기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JSP 하나 만들고 서블릿 만들어주고 그 JSP 안에는 이런 내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액션에 잘 URL 매핑해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넣는 것까지 진행해 보시면 돼요. 바로 해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시간 들였던 시간이 끝나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리스트에다가 버튼 만들 건데 저는 그냥 테이블 위쪽에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div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a 태그. 자, 제가 a 태그를 div로 굳이 감싸서 만드는 이유는 줄바꿈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a 태그나 이미지 태그 같은 거는 독단적으로 이 녀석들만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했었어요. 보통 이 녀석들을 잡고 있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옛날에. 그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을 제대로 해 나간다라고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스프링 부트로 넘어갔을 때 디자인 하다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여기다가는 write라고 하는 요청 매핑 주소를 넣어 줄 거고 글쓰기 정도로 하나 버튼 만들어 줄게요. 바로 생겨나겠죠? 지금 당장 이 녀석 누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not found.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 요청 매핑 받을 수 있는 서블릿 만들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차피 없던 서블릿 만들면 서버는 껐다 켜야 되니 서버 먼저 꺼놓고요. 제가 누굴 쓸까? 얘가 이런 게 있군요. 지금 write.jsp를 띄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해야 되는 서블릿은 사실상 해야 되는 일이 딱히 없어요. 그냥 JSP한테 일 넘기고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홈메인 서블릿 복사에다가 article write 서블릿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의 여기를 바꿔주도록 하죠. article에 write 그리고 여기는 article에 write.jsp 얘가 여기서 다른 일을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얘한테 일 넘기면 되고요. 이 녀석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다가 아이고. 자, 디테일 복사해서 그냥 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들어가서 이런 거 일단 필요 없어요. 일단 필요 없는 거 빼놓고 그리고 여기 게시물 상세 보기가 아니라 게시물 작성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일단은 뭐 글쓰기 여기도 그냥 글쓰기라고 할까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 필요가 없겠죠? 네,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글쓰기 하는 칸 안에도 결국에 이런 이동하는 버튼들은 필요할 거예요. 대신 삭제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취소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취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소한테 걸어주는 거는 아니다. 일단은 취소 말고 목록으로 할게요. 지금 당장 여기다가 뭔가 쓰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일단 목록으로 해놓고 여기에 이제 폼 태그 바로 만들 겁니다. 아까 전에 코드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만들면 돼요. 폼. 그리고 이 폼 안에 제가 div 레이아웃 하나 잡을 거고요. 이 레이아웃 안쪽에서 제목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해서 내용 그리고 이 녀석은 인풋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id부터 콜스 로우스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녀석은 타입 따로 없어요. 무조건 텍스트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름 자체가 텍스트 에어리아 텍스트를 적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른 타입이 없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네임 하나 걸어줘야겠죠? 어차피 넘어갈 때 필요하니까 네임 여기에는 타이틀 적당하게 또 이름 매칭 시켜줘야 되니까요. 바디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야겠죠? 버튼이 있어야 실제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작성 같은 거 얘는 그러면 폼 태그 안쪽에 만든 버튼이니까 타입이 서브밋이다. 네, 따로 적지 않아도 서브밋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액션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서블릿에서 받을 요청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저는 doWrite라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미리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이 녀석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러주면은 뜨겠죠 이제. 서버를 안 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리스트에서 버튼 눌러 들어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 눌러도 잘 나옵니다. 입력을 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toWrite라는 요청 URL 맵핑 되는 서블릿을 찾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 아직 이런 서블릿 만든 적이 없죠? 그럼 여기서 작성을 누르면 얘는 에러가 나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작성 버튼 눌렀더니 URL 요청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입력했던 내용을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했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물음표로 파라미터 세팅을 쿼리 스트링을 따로 입력해주지 않아도 여기로 갈 때 이 네임을 가지고 파라미터 세팅이 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값들을 세팅해서 넘길 것이다. 자, 여기는 숫자, 여기는 영어 이렇게 해놓고 작성 버튼 누르면 세팅 잘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녀석들의 이름은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가 갖고 있는 name이라는 속성 값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name. 그럼 doWrite를 받을 수 있는 녀석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녀석은 해야 될 게 좀 있으니까 디테일 서블릿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아니다. 딜리트를 복사를 하죠. 왜냐면은 얘도 어차피 본인이 직접 응답하고 끝낼 거니까. doWrite 서블릿. 자, 들어와서 이거 뭐 당연히 바꿔줘야 되고요. write. 그리고 이거 필요할 거고 이 접속 콘 자원도 필요하고요. DB 접속하는 거 그대로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건드려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는 뭐랑 뭐예요? 타이틀과 바디죠? 애초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봤으니까 지금 사용자가 요청 주소를 이렇게 입력한 거랑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타입으로 타이틀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키가 타이틀이 될 거고요. 이거 하나 더 똑같이 만들어서 바디 여기도 바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쿼리 바꿔줘야겠죠? 딜리트가 아니라 insert into 아티클에 set 들어가야죠. 여기는 일단 빼고 set 지금 우리가 게시물 작성할 때 넣어야 되는 정보가 reg date랑 업데이트 데이트도 있어요. 아이디는 알아서 증가할 거고 얘네는 now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g date now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콤마 이거 인설트가 됐나? 아닌데? 자, 이렇게 이게 빠졌군요. 그리고 하나 더 업데이트 데이트 now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타이틀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온 변수 써야 되니까 물음표로 구멍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바디도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인설트문 작성됐겠죠? 뭐 조건 같은 거 필요한가요? 웨어저 같은 거? 따로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할 때 이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제 취향상 이 컴마를 이쪽으로 가져와요. 보통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왜냐면 컴마가 앞에 있으면 제가 이제 띄어쓰기 가독성을 위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얘가 있고 없고가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컴마를 뒤에다 찍어 놓으면 생각보다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바디 여기 뒤에 컴마 찍혀 있었거든요. 우리 인설트면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추가할 거 없는데 컴마 찍어 놓으면 에러 나요. 이런 에러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눈에 잘 띄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발을 하면서 저한테 자리 잡은 습관 중에 하나인 건데 이 습관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쿼리 작성했고요. 딜리트가 아니라 인설트 해야 돼요.
자, 인설트 했을 때 몇 번 게시글 추가되는지 정보 갖다 주는 거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써봤었어요. 그거 아이디로 받아내고 여기서 활용하면 되겠죠. 글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리스트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 살려두고요. 아이디 치환 그대로 살려두면 되겠네요. 그럼 게시물 작성 기능은 끝난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로 들어가서 제목을 입력해요. 내용도 입력해요. 작성 버튼을 누르면 서블릿이 또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서버 껐다 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식 못합니다. 자, 여기서 입력하고 작성 버튼 누르면 두 라이트 요청 넘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요청을 보냈고 이 요청의 결과로 서블릿이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한 뒤에 마지막에 알림창을 지금 보여준 상황. 그럼 얘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리스트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작성한 글도 여기에 잘 들어와 있죠. 자, 여기 PK가 좀 꼬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보면은 금방 해결될 문제니까 이거 가지고 적당하게 조금만 눌러놓고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마지막 페이지는 13이네요. 글쓰기 들어가서 입력하고 작성 130번 글 잘 생기죠? 작성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보통 게시판들은요 작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뜨는 거 없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기본 모양인 건데 그동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처리해 왔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에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을 속성을 열어보면 제가 따로 타이핑 안 했는데 get이라고 하는 애가 담겨 나오죠. 얘가 기본값이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요청 주소 URL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실제로 쿼리 스트링을 세팅했고 그 쿼리 스트링이 주소에 드러나고 있던 상태 있죠. 지금 페이징 처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소에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다 get 방식이에요. get이라고 하는 get 방식의 통신입니다. 지금 이 통신은 동기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식이 get이에요. get. 그래서 여기 쿼리 스트링으로 다 써주는 거 이게 get이에요. 우리 흔하게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자바 같은 거 검색하면 여기에 세팅되는 것들 이것도 지금 get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get 말고 여기에 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제가 글쓰기 들어가서 서버가 한번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입력하고 입력했다. 작성 버튼 누르면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자, 여기 포스트를 적었는데 여기서 지금 포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서블릿 처음에 만들어 봤을 때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블릿 맨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두 get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두 post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하고서 이거 빼고 다 지웠었죠. 두 개 빼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post가 없어요. 그래서 post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두 get. 여기서 애초에 get이었죠? get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만 열어놨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바로 지울 겁니다. 이 녀석 프로텍티드가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두 포스트 이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면 super.doPost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꿀 거예요. 두 get으로. 실제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서블릿 처음 딱 그냥 만들면 그럼 이 doPost 포스트로 통신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doGet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일을 해요. 근데 이 녀석도 결국에 이런 파라미터 받는 건 동일하죠. 지금 이름도 사실 처음에 그냥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이름이니까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get이 아니라 이 녀석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일을 할 때 결국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해요? 두 get이 해요. 그래서 코드는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 포스트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얘만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서 입력하고 입력했다. 작성 버튼 누르면 요청이 넘어갔어요. 글도 생성을 했죠. 근데 여기에 안 보여요. 주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get과 post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주소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개발자 도구 안에서는 얘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네트워크인데 글쓰기 들어가서 입력하고 입력해요. 작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 지금 두 라이트가 떠 있죠. 내가 지금 처리하는 요청들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배너에 다 뜨거든요. 얘 눌러보면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곳에 값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만 없는 거지 실제로 값이 아예 숨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상으로는 get과 post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URL 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지 않은 효과가 있겠죠. 파라미터가 좀 길게 세팅이 돼야 돼. 막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럼 여기 그거 다 세팅하면 지저분할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get 방식과 post 방식은 눈에 우리가 구분지어서 쓰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를 쓰려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처음에 두 get만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포스트를 쓰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두 get과 두 포스트 둘 다 활용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얘도 붙여주세요. 안 된다는 아니지만 붙여 있는 게 좀 더 깔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사용을 하면 붙여준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포스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두 포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물 작성하는 기능 만들어 봤고요. 당연히 상세보기나 삭제나 이런 것들 잘 작동할 거고 문제 없죠? 자, 지금 이 내용 커밋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오늘 했던 거 이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수정 기능 같은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폼으로 전송하는 것도 배웠고 어차피 수정 기능이라는 거는 인설트가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는 건데 전반적인 내용은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힌트 드리고 그런 거 해볼 시간 가질 거니까 주말 동안에, 그리고 우리 신년 때 수업 없죠? 다음 수업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복습 잘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